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 증권 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파일들엔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김 여사가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엔 또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인 수수료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계좌주가 계좌 운영자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정황 자료인 거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어제 소환한 걸로 확인된 인사는 2차 주가 조작의 중심 인물, 이른바 주포로 지목된 김모 씨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김 여사와 미래에셋 증권 담당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 내용을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씨가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문서를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던 우리 군과 정부.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교는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평양 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전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의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여사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20억 원을 약 2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의 방조 내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이치 재수사팀은 블랙펄인베스트와 주가 조작을 주도한 2차 주포 김모 씨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육성을 직접 들은 김 씨는 놀란 반응을 보이며 검찰에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의 수익을 주는 것이면 주가 조작 일당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담보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전임 수사팀에 김 여사는 주가 관리를 몰랐던 것 같고 저도 주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김 여사 육성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2010년을 전후로 이뤄진 이른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서도 원금 보장에 의심되는 진술과 정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임 수사팀은 손실 보전을 통한 원금 보장은 없었다고 결론내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 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 사고. 땅꺼짐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KBS가 확보한 지하 정보는 모두 11가지 종류입니다. 집안 치마 사고 이력이나 치마 민원 접수 현황, 10m 이상 지하 굴착 공사 정보가 있고요. 이런 정보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기관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요. 지하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약 11만 건의 정보를 확보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 치마 위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땅꺼짐 위험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KBS가 만든 땅꺼짐 위험 지도에서 가장 짙은 색깔로 표시됐던 곳,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땅속 빈 구멍도 집안 치마 관련 민원 신고도 이곳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고층 건물을 세우면서 지하 3층 이상 깊이로 땅을 파내거나 지하철이나 주차장 등의 지하 공간 개발 밀도가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고밀도 지하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심지일수록 땅꺼짐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가 이번에 확보한 11만 건의 지하 정보도 서울시청이나 시 산하기관 각 부서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2014년 잠실 일대 땅꺼짐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800억 원을 들여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안 치마 이력이나 빈 구멍 정보 등 핵심 자료는 빠져 있고 최신 정보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땅꺼짐 사고 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충남 태안군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 공작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곳에서 50대 노동자 김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사고 당시 태안화력 9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나 감독자 없이 일하던 김 씨는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6년이 지났지만 2인 1조 작업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춰줄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서부발전은 발전소 폐쇄가 아직 되기도 전인데 미리 인원 감축으로 수년 동안 같은 일은 했지만 직접 고용은 없었고 위험의 외조화는 지속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5개 발전사를 모두 분석한 결과 전체 KPS 하천 노동자 360명의 처우는 같은 업무를 하는 KPS 직원과 비교해 평균 4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가 경쟁 입찰로 계약을 따낸 하청업체가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인력과 안전비용. 고 김충현 씨도 사고 당일 나홀로 근무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정비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수익을 올린 한전 KPS는 지난해에만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유아와 외출할 때 필수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수유실입니다. 편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모유나 이유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유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희 KNN은 지역의 수유실 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LCT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붙어있고 전망대도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수유실을 찾아봤습니다. LCT 상가안을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수유실과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수유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망대와 온천 안에는 있는데 이용객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내야만 수유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 중인 공성한 씨는 9개월 된 아이와 집 밖에 나설 때면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서류를 떼러 관공서에 들렀을 때 아이가 보채면 수유실이 없다 보니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저귀 가리대도 보통 여자 화장실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 혼자 어디 아기를 데리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육아 아빠의 현실입니다. 15년 전부터 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 기저귀 가리대가 설치돼야 하지만 이처럼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산 도시철도에는 절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다른 곳은 통계를 찾기조차 힘듭니다. 저출산 하는데 부산에서 좀 애 키우기 힘든 이유가 좀 수유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 아니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가는 데가 좀 많이 한정적이라서. 공동육아가 보편화된 시대라고 말하지만 돌아본 현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